경기도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 조사를 나왔던 고용노동부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는 56살 고모 씨가 빵 반죽 기계에 배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과학 수사차가 있었어. 그다음에 또 경찰차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119차도 왔다 가고. 병원으로 옮겨진 고 씨는 호흡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니에서 10년가량 정직원으로 근무한 고 씨는 그동안 빵 반죽 공정에서 일해왔습니다. 통에 담긴 반죽을 기계로 올려 제빵 분할기에 쏟아내면 노즐을 통해 완성된 반죽이 나오는 작업입니다. 사고 당시 고 씨는 분할기에 허리를 넣고 노즐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가 고 씨를 못 본 채 기계를 작동시켜 반죽통이 고 씨의 허리를 누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에 끼어 크게 다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사인 SPC 측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고에 대해 SPC는 고 씨와 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를 명령한 고용노동부는 조사관을 파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장 내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이 베스킨라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학교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베스킨라빈스 제품을 급식에서 제외해달란 내용의 건의문을 학교 급식 건의함에 넣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파리바게트에 빵을 납품하는 회사인 SPC 그룹의 계열사 SPL 공장에서 사고가 나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SPL 공장에서 이전부터 끼임 사고가 있었지만 SPC 그룹은 이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PC 그룹엔 베스킨라빈스도 포함된다. 불매를 강요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적으로 무언가 하는 자리에선 SPC 같은 블랙 기업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습니다. 건의가 접수된 뒤 학생회 차원의 전교생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 78.7%의 학생이 베스킨라빈스가 아닌 다른 업체의 구슬 아이스크림으로의 변경을 원했고 결국 제품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급식소 담당자는 이 같은 제품 변경 사실을 공지하며 그간의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담당자는 학생의 건의가 적극적이고 멋있게 보였다면서도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불매운동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사고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기업에 문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트 측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바의 약속을 참고하라고만 했고 들어가 보니 경영진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교육을 받는 사진이 게재된 게 전부라 이것만으로는 기업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사연은 최근 SPC 계열 공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와 맞물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SPC 계열의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선 이곳에서 일하던 56세 노동자가 빵 반죽 기계에 배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SPC는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벌어진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SPC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영 매장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사고에 대한 분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SPC 계열사 빵집에는 주말 오후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에서 사고 발생 이후에도 빵 생산이 계속됐다며 불매 운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들은 점포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 공장 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현재 전량 미출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가맹점주 협의회는
사고 이후 20에서 30%까지 매출이 줄어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생업을 이어가는 가맹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질타보다 크지 않다며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 전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시설과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SPC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안전 관련 설비를 즉시 도입하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해 실행하겠습니다. 하지만 SPC의 미숙한 대응에 불매운동은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파리바게뜨빵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데 이어 사고 당일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소스로 만든 샌드위치 4만여 개가 전국의 파리크라상 물류센터에 출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 전체에 대해 현장 감독에 들어갔는데요. 한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몰래 뒤져서 감독 계획서를 촬영하고 본사 등에 유출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C그룹 계열사인 SPC 삼립의 세종 생산센터. 지난 3일 한 직원이 현장에 근로감독을 나온 공무원의 가방을 뒤져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는 대전 지역 SPC 계열사에 대한 감독 일정과 담당자, 대상 사업장 목록이 담긴 감독 계획서입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서류를 SPC 삼립 본사와 SPC의 다른 계열사들까지 공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의 내부자 제보로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사에 이런 게 돌고 있다. 회의실에 있는 그거를 뒤져서 뭐 했다고 하더라라고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SPC 삼립은 곧바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황종현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성하는 자세로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SPC그룹 계열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SPC그룹은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파리크라상 본사와 20개 계열사 전체에 대해 기획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서류 유출 이후 감독 일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